입사 외대 기출 T2 논제 1번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의 내용인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무난하다는 뜻이야.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보기에 그림이 있었잖아. 자, 거기에서 그 대화 내용을 기초로 한다면 무조건적 관용과 선택적 관용이라는 것 정도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시문을 분류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보기를 압축 요약해서 역시, 자, 여기까지가 보기에 그림에 있는 것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분류하면 무조건적 관용 입장은 가마에 있고, 일단 묶었어요. 묶었어. 그 다음에 선택적 조건적 관용의 입장은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요거는 성대 1번하고 똑같은 거야. 일단 묶어놓고 분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풀어갈 거야. 자, 가는 노자의 무의를 기반으로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야 함을 보여준다.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 관용이라는 뜻인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관용의 뜻을 호의를 베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의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똑같이 존중하는, 자, 요 두 말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다문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조건 없는 관용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관용에 대한 거고, 자, 반면에가 나와서 반면에 이거는 문단 연결하는 연결어야. 이거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와는 상반되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식의 문단 간의 연결을 분류했을 때 연결하는 연결어로 이런 말들을 써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거는 문장 간의 연결어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적 관용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조건적 관용.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정 연령 미만, 이걸 구체적으로 촉법소년 14세에서 13세로 소년에게 적용되는 촉법 대상을 낮춤으로써, 즉 관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좀 길게 쓰면 그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다에 제시한 내용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 가지고 노동이 없으면 복지를 지향하고 노동을 하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즉 생산적 복지 제도를 통해 조건 있는 사랑, 즉 조건적 선택적 관용을 나타냈어. 자, 이거 볼래? 제시문은 제시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야. 같은 말인데 달리 썼다는 거지. 똑같은 뜻인데. 제시문은 제시한다, 보여준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계속 나타낸다 이러지 말고 좀 변화 있게 쓰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라의 관용은 관용의 역설을 통해, 자, 기준이 또 나왔어.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선택적 관용을 보여준다. 자,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불관용은 관용하지 않는 건 수용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관용도 수용해야 된다. 어떤 때는 불관용해야 된다. 이 말은 조건적 관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구조를 보면 딱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림 대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무조건적, 선택적 관용, 관점이 도출된다. 혹은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무조건적, 조건적, 이런 상반된 의미가 도출된다 라는 얘기를 써도 무방하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 서로 대립된 관점, 대조적 관점, 상반된 관점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어. 도출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떠드는 건 다 전부 다 변화를 줘서 써도 된다는 거지.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분류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 첫째, 무조건적 관용. 이 첫째란 말은 쓰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 그럼 둘째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한쪽은, 다른 한쪽은 우리 영어 시간에 뭐 other, another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게 정리해도 된다. 첫째, 둘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적이고 선택적 관용에 대해서 하나로 묶었는데 이 묶은 내용을 가지고 둘로 딱 나누었다.
여기까지가 제시문에서 우리가 파악한 뭐죠? 논지에서 파악한 요구하는 것을 정리한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둘, 넷, 여섯. 여섯이면 100자 정도 쓴 거야. 그러니까 150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단 선생님 제시문이 한쪽은 2개고 한쪽은 3개인데 그럼 3개가 더 많아도 상관없지. 왜냐면 각각을 분류한 다음에 자세하게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중요한 게 있어. 가 제시문은 이게 뭘까? 기준, 바탕, 기반, 근거를 바탕으로 무조건적 관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똑같아. 보여줬어. 마에서는 인권을 고려하며 라고 나왔지. 인권을 고려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면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조건 없는 관용을 보여주는 것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관용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몇 줄이야? 5줄이야, 5줄. 그럼 이것도 100자 정도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밑에 게 더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 400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했다. 380, 420. 이 정도면 돼. 이건 400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반면에라고 해서 문단 연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를 갖다가 연결하고 있어. 근데 요게 분량이 조금 덜 나온 이유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디테일을 좀 가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일정 연령 미만 이것도 14세였던 것이 13세로 조정되면서 아니면 낮춰지면서 나이 제한이 낮춰지면서 관용의 범위도 축소됐다, 제약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세한 풀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 복지와 노동 연계 프로그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지원될 수도 있고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적이고 복지와 노동의 연계 정책에 대한 복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또 늘어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 같은 경우에는 관용의 역설 또 나왔네. 여기 지금 이거 뭐가 나왔냐면 위에서는 노자의 무의를 기반으로 얘는 또 인권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볼까? 나에서는 요거는 내용이니까 됐고요. 선택적 관용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요게 다 조건이잖아. 근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파랗게 친 것들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기준. 요걸 근거로 해서 내용을 전개한다.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에서는 호의를 누구에게나 베푸는 노자 얘기인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노자의 무의에서 나온 얘기야. 그 다음에 마에서 똑같이 외국인들을 노동자를 존중하는 거 어디서 나온 거야?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일정 연령 미만이라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조건이 달라지면 범위도 달라진다. 즉 범위가 달라진다는 건 관용의 적용 정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해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갖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거냐 기준이 바로 이거라고. 기준이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거는 다 조건들이에요. 조건. 그리고 마지막 제시문 라에서는 이게 지금 선택적 관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관용의 역설을 통해서 즉 관용하지 않는 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선택적 조건적 관용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정말 간결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요 패턴을 좀 익혀가지고 만약에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내용만 갖다 채워놓으면 되는 거야. 1번에 그 학교 예시답안이니까 요걸 자주 보고 참고하도록 해. 갈게. 2번 문제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문제 보면 알겠지만 바의 마을 사람들의 행위 그거 보기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뭐 이거 관용의 성립 여부를 지금 따져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재곤이한테 한 거 밑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따져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바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 입 하나도 먹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재곤이에게 마을을 돌며 밥을 빌어 먹고 살 권리를 주었어. 자, 우리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지, 그지? 자, 추위에 견딜 만한 옷과 불까지 주었단 말이야.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자, 첫 번째 관용. 자, 첫째, 마을 사람들은 재곤이를 돌보는 행동을 인정을 베푸는 것. 자, 거기 논지에 보면 첫 번째,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불쌍한 친구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거, 인정을 베푸는 거, 이게 지금 이 행위의 의미를 관용이 성립됐다고 보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인정이었어. 자, 그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재곤이한테 베푼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정을 베풀었다 얘기한다. 그럼 첫 번째,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이 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건 약한 사람을 돕는 게 도덕적으로 선하다. 재곤이 같은 애한테 인정을 베푸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의 내면적 신념, 믿음하고 관련있다. 둘째, 마을 사람들은 재곤이를 돌봐주는 행동이 하늘의 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익함.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냐면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재곤이를 돕는 건 일방적인 도움과 관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면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두 번째 관용의 조건 중에 내가 이렇게 도움으로써, 베풀므로써 나도 이익이 생겨. 재곤이는 우리 도움을 받고 옷과 불을 쬐면서 그다음에 먹을 걸 먹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해. 그럼 재곤이도 좋고 우리도 이런 인정이나 재곤이를 돌봐주는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관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천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야. 본인들도 이익 혹은 어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돕고 있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도왔다면 두 번째 요건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재곤은 마을 사람들의 덕분에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냈다. 이게 재곤이가 얻은 거고, 이는 재곤이에게도 유익하지만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베품을 받는 자 재곤이, 베푸는 자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한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유가. 자,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재곤이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상충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 예를 들면 모두에게 유익해서 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안 했어. 혹은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이것 때문에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생각은, 즉 남을 돕는, 재곤이를 돕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의 정당성, 근거가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 개가 합쳐져도 각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요건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관용을 베푸는 요건이고, 그 두 가지 요건이 서로 충돌한다, 상충한다, 서로 뭔가 서로 맞지가 않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관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보란 말이야. 내가 벌 받으니까 도와야지 하고, 내가 그냥 당연히 도와야지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즉 당연히 도와야지 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라는 것은 모두 같은 방향의 도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 자, 제일 처음에 바제시문 얘기인데 요건 좀 스토리가 있는 얘기라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어. 스토리가 있는 얘기.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을 권리를 주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 번째를 준 거야. 이해되는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밥을 빌어먹을 권리를 준 거야. 권리를 준 이유가 뭐야?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혹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배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부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마을을 돌며 밥을 빌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대. 이게 관용이거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관용을 베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유를 먼저 제시했어. 알았니? 자, 스스로 제 입을 먹이지 못한다. 두 번째, 안진뱅이,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 이런 근거에 의해서 권리를 줬다. 라는 내용이고, 게다가 플러스 이것도 함께 돌봐줬어. 이러한 마을 사람들 행위는 관용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서 관용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조건에 왜 합당한지, 관용이라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다고. 그냥 충족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정도로 끝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는 게 더 좋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 돕는 행위, 관용을 베푸는 행위는 일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모두 같은 방향 혹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인정을 베푸는 것이 선한 의지에서 나왔고 두 번째처럼 그 도움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니까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는 거고, 둘은 상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한 마음으로 돕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데 보상 때문에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충하는 거죠. 왜? 선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의도를 갖고 도와준 게 아니고 무조건적 관용을 베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앞에 것의 내용을 보면 조건을 달긴 했어. 아까 얘기했었지, 그지? 스스로 먹을 걸 벌지 못하고 안진뱅이라는 거.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인정, 선한 마음이 내면적으로 우러나서 도운 거니까 이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당성, 약자를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지, 안진뱅이고 굶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안진뱅이 굶은 애들을 모두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다음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야.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도운 거죠. 그래서 이 유익하다. 이건 도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베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는 있는 것만 썼거든. 선하다는 믿음,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재건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 두 가지 관용의 요건, 이 두 가지는 상충하지 않는다. 이 상충하지 않는다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문장 정도 더 쓰면 좋겠네. 자,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구조가 그냥 위에 문제에서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의 행위, 권리를 부여한 거, 이유, 이 얘기 썼지, 그지? 그 다음에 조건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450자 내외인데 그 정도의 분량으로 나올 수 있다.